아직 한 명이 안 왔네. 보트는 꽤 많이 안 왔네. 그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대로. 자,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자, 책 한번 보면 증발에 대한 예가 나와 있어요. 증발의 예. 자, 젖은 빨래나 젖은 머리카락 말리는 거, 손등에다 알코올 바르는 거, 뭐 바닷물 증발에 소금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증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증발 잘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꼭 기억합시다.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바람이 많이 불수록, 평균이 넓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증발은. 자, 그 다음에 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산. 자, 확산인데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기체나 액체 같은 입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막 스스로 막 모든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액체나 기체 입자가 퍼지는 현상을 바로 확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확산 대표 예가 뭐가 있냐면 기체인 경우도 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체인 경우도 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 고체는 확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네는 입자끼리 묶여 있어. 입자끼리 손을 붙여서 꼭 붙들려서 묶여있기 때문에 얘는 퍼질 수가 없어요. 액체나 기체에서만 확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기체가 확산되는 대표 예 한번 보자. 자, 기체가 확산되는 대표 예는 뭐가 있냐면 냄새가 있어요. 이쪽에다 향수가 열어놨다 치자. 그럼 향수 입자가 운동을 하면서 없는 쪽으로, 향수 입자가 없는 쪽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체의 대표적인 확산 예고요. 액체의 대표적인 확산의 예로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들어오십시오. 보십시오. 액체의 확산 대표적인 예로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용해 현상이 있어요. 용해 현상이 뭐야? 용해가 뭐야? 용해가 뭘까? 용해. 아, 이건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녹아. 그냥 녹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넣어놓고요. 물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설탕 입자를 넣었어요. 그럼 설탕 입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겠지. 녹아서 어떻게 될까? 쭉쭉 퍼져나간단 말이야. 이걸 바로 용해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 용해 현상이 액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확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확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체나 액체에서만 발견돼요. 고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고체에서는 확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확산 현상이 일어나는 이거 뭐냐? 이렇게 냄새가 퍼지고 용해 현상 나타나는 이거 뭐냐? 입자가 끊임없이 뭐하기 때문에?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입자의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럼 이런 확산 현상이 좀 더 잘 진행되려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 입자의 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하면 확산 현상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우리가 배운 확산 현상은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냄새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추운 겨울철은 별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더운 여름철에는 어떨까? 막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냄새 그쵸 막 올라옵니다. 그쵸? 이거가 뭐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활발해지는 거야. 활발해지니까 확산 현상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겠지. 그쵸? 자, 이것도 정리해보자. 자, 확산 현상이 좀 더 잘 일어나기 위해서. 자, 확산 현상이 좀 더 잘 일어나기 위해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야 돼.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위에서 설명했듯이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현상이 잘 진행될 거고요. 입자가 퍼지는데 큰 입자가 더 잘 퍼질까? 작은 입자가 더 잘 퍼질까? 작은 입자가.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좀 작을수록 좀 더 잘 퍼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우리 책 한번 보자. 자, 맨 밑에 보면 확산의 예가 있어요. 확산의 예. 빵집 근처를 지나면서 빵 냄새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음식 냄새가 퍼지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확산의 대표 예가 되는 거고요. 맨 밑에 보면 확산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가면서 확산 현상이 좀 더 잘 일어나고 확산이 잘 일어나는 곳은 액체 속보다는 기체 속보다는 진공일 때 확산이 좀 더 잘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입자가 퍼져 나갈 때 원래 있던 입자하고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액체는 좀 더 빽빽하게 액체 입자가 이렇게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얘가 퍼져 나갈 때 입자의 방해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기체는 어떻게 될까? 좀 더 널널하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는 어떻게 될까? 입자가 그냥 쭉 뻗어나갈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만약에 향수병을 연다면 그 향수 입자는 좀 더 잘 퍼질 거예요. 우리 지구보다는. 왜? 입자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 확산이 잘 일어나는 곳 한번 봐봐요. 확산이 잘 일어나는 곳은 진공 속에서 가장 확산이 잘 일어나고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혹시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신가요? 왜 질문 안 하십니까? 다 이해한다. 다 이해한다. 유진? 유진. 질문 있어요? 질문 없고요. 연우? 예, 질문 없나요? 예. 효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시름시름 알아요. 문제 틀리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개념 따지기 한번 보자. 개념 따지기. 자, 개념 따지기 보면 지금 프린트를 받은 친구는 답이 다 달려있을 텐데, 자, 나머지 친구들은 답이 없으니까 먼저 개념 따지기 아주 쉬운 문제들입니다. 한번 풀어봅니다. 저도 풀어야 하나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한번 답변해서 눈으로 익혀놓으시고요. 알겠어요?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빨리 풀었어요. 진짜 빠른데? 자, 다 풀었나요? 다 풀었죠? 좀 더 시간 필요한가요? 예, 좀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했나요? 연우 다 했니? 다 했죠? 예, 답 체크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체크해봅니다. 자, 1번. 1번에 XOOX. XOOX. 꼭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고요. 없나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쳐보자. 자, 두 번째 문제는 양팔 저울 두고서 이쪽에다가
아세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떨궜어요. 아세톤이 뭐죠? 아세톤이? 매니큐어 줄 때 바르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쉽게 증발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를 떨어뜨리게 되면 얘가 더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세톤이 계속 위로 증발해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큐가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오겠지. 왜 그러면 이 아세톤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증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1번에는 오른, 2번 증발, 3번 기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XO, XO. 자, 4번에는 부등호로 표시하는데 온도가 높을 때가 큽니다. 질량이 작을 때, 그 다음에 같은 입자가 공기중에 확산될 때.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큰 쪽으로. 그 다음에 5번은 스스로 확산 모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어려운 거 배우고 하겠습니다. 심화 과정 한번 보자. 심화 과정 보는데 이건 책에 안 나올 거야. 자, 이렇게 유리관이 있어요. 유리관이 있고 양쪽을 솜으로 막았어요. 자, 솜으로 막고 이쪽도 솜으로 막고 자, 암모니아. 이쪽에다가 뭘 묻혔냐면 이쪽은 암모니아를 묻혔어요. 암모니아를 묻혔고 이쪽에다가는 염산을 묻혔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쓸 텐데 암모니아를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NH3를 써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짝꿍을 하고요. 이게 바로 암모니아예요. 그 다음에 염산은 HCl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염소가 짝꿍 맺힌 거. 이게 바로 염산이야.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암모니아죠 NH3. NH3가 암모니아야. 농협 아니야? 농협 NH 아니야? 이거 농협 아니야? 그러죠. 아니야. NH3 암모니아고 그 다음에 염산을 같이 반응시키면 어떤 물질이 되냐면 NH4Cl이라는 물질이 돼요. 이 이름이 뭐냐면 이 이름이 염화 암모니아. 염화 암모니아 물질이 만들어져요. 암모니아하고 염산하고 반응시키면 염화 암모니아 만들어지는데 주의할 점은 암모니아 기체예요. 염산 기체예요. 근데 염화 암모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염화 암모늄은 S야. 이게 뭐야? 고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체인데 이게 막 커다란 주먹만한 큰 고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고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흰 연기로 보여요. 하얀 연기로 보여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암모니아 묻히고 이쪽 염산 묻히게 되면 암모니아 입자가 이쪽으로 퍼져나가요. 암모니아 입자가 이쪽으로 퍼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염산 입자가 이렇게 퍼져나가. 그러다 어떻게 될까? 중간에서 만나요. 만났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흰 연기가 이렇게 생겨요. 흰 연기가 생기고 이 흰 연기의 성분이 바로 뭐야? 염화 암모늄이야. 그러면 중간에 흰 연기가 생겼다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암모니아가 퍼져나갔어요. 염산이 퍼져나갔어요. 좀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한다면 암모니아가 확산되었어요. 염산이 확산되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보자. 충격적이게도 얘가 이따시만큼 이동한 반면에 HCl은 요거밖에 이동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확산 속도를 비교했더니 암모니아하고 염산하고 비교했더니 확산 속도가 누가 더 빠르더라? 암모니아가 확산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다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암모니아 확산 속도가 좀 더 빠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왜 빨라? 맞아. 요 암모니아가 염산에 비해서 입자의 크기가 좀 작아요. 입자의 크기가 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확산 속도가 염산의 확산 속도가 좀 빠르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좀 더 빨라요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암모니아가 입자 크기가 좀 작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얘가 여기 흰 연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암모니아하고 염산이 만나서 염화 암모늄 만들었다는 증거가 된 거고요. 내가 요거 흰 연기가 생길 때 시간을 재봤더니 30초 만에 흰 연기가 생겼어. 근데 나는 이 30초 만에 흰 연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좀 더 빨리 흰 연기가 생기게 하고 싶어. 그럼 빨리 흰 연기가 생기게 하려면 암모니아 확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고 염산의 확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내가 조건을 바꿔주게 되면 이 신연계의 생성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온도. 온도를 높여요. 온도 높게 되면 아모니아하고 염산의 입자에 운동이 활발해져서 확산이 빨리 일어나겠지. 또 하나 어떻게 있어? 그렇죠. 이 안에 진공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자. 12페이지. 자, 12페이지인데, 자, 12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뭔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2페이지 먼저 풀이제 누가 한번 설명하자.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지시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지시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시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약품을 지시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산성이야, 그럼 염기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약품을 바로 지시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시학의 종류 대단히 많아. 두 가지 정도만 설명할게요. 하나는 BTB라는 지시학이 있고요. 하나는 페노프탈레인, 페노프탈레인이라는 지시학이 있어요. BTB라는 지시학은 색깔이 YGB, 색깔 이렇게 볼게요. YGB, 산성일 때는 Y, 중성일 때는 G, 염기성일 때는 B. 이거 뭐의 약자가 뭐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보자. 자, 산성일 때 무슨 색깔? 옐로우, 노란 색깔. 중성일 때는 G. 그린이야. 어떤 식으로는 그레이 아니에요. 근데 그레이가 왜 나옵니까? 그렇죠? 그린입니다. 염기성일 때는 블루야. 블랙 아니야. 어떤 식으로는 선생님 블랙이 아니죠. 브라운 아닐까요? 그런데 브라운 아니고요. 블루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산성, 중성, 염성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거고, 페노프탈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는 산성이나 중성일 때는 색깔이 없어요. 무색입니다. 근데 얘는 염기성일 때는 색깔이 붉은 색깔이 나타나요. 우측에서 리트머스라고 했나? 뭘로 하고 있지? 리트머스 종이라고 있네. 자,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만약에 산성이다라고 한다면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 색깔이 있어요.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산성을 만나게 되면. 근데 만약에 염기성을 만났다 치자. 염기성을 만나게 되면 반대로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파란 색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기억하자. 자,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됐다 치자. 자,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되면 산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노란 색깔, 또 빨간색으로 바뀌지. 단풍이 되니까. 그렇죠? 가을 되면 산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을 되면 푸른 산이 뭘로 바뀌어? 붉은 산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가을 되면 푸른 산이 뭘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단풍이기 때문에. 그치? 이게 기억하면 되겠죠? 염기성 반대고. 자, 그럼 책 한번 보자. 자, 탐구 한번 보자. 뒤에 탐구. 자, 10초라고 나오는데 10초는 산성이야. 선생님 이거 페노프탈린이 없으신 거예요? BTB 다음에. 예. 페노프탈린. 산 준 다음에 물어보세요. 무색. 색깔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10초는 산성이에요. 대표로 10초가 있습니다. 10초가 있는데 10초는 산성입니다. 그 산성이니까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으로 바뀔까? 붉은색으로 바뀌겠죠? 자, 실험을 한번 봅시다.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플라스틱 컵 안쪽 벽면에 강력으로 붙여요. 붙인 다음에 페트 접시 가운데 솜을 넣고 10초를 대여섯 방울 떨어뜨린 다음 플라스틱 컵을 거꾸로 세워 놓아요. 그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관찰이 되는데 요거 실험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를 먹으면 플라스틱으로 된 투명한 컵을 주죠. 자, 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리트머스 종이,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요거를 컵으로 엎어놓고 여기다가 식초를 묻힌 소금을 여기다 갖다 둔 거야. 그럼 식초가 어떻게 될까? 증발되겠죠. 증발돼서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간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발라놨는데 위로 식초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요 식초와 만나게 되면 여기 색깔이 무대로 바뀌어. 빨간색으로 바뀌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또 빨간색으로 바뀌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요쪽이 또 빨간색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순서대로. 왜? 입자가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 실험의
요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결과 한번 보자. 결과. 푸른색 리트머 종이의 색깔이 아래쪽에서부터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모든 푸른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식초 입자는 식초를 떨어뜨린 솜으로부터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 즉 확산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탐구 대표 문제 1번, 2번, 3번이 있으니까 자, 순서대로 한번 풀어봅니다. 보셨나요? 예, 호지가 다 풀면 다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어요? 여러분 다 풀었고요, 그렇죠? 다 풀었습니까? 서윤 다 풀었나? 왠지 그 서윤이 예전하고 본것 같아요, 느낌이. 난 처음 만난 거죠. 그렇죠? 본것 같은 느낌. 자, 다 맞춰봅시다. 자, 1번. B부터 A 방향으로 변하겠죠. B, A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2번의 정답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자, 3번은 식초 입자가 식초를 떨어뜨린 곳에서부터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다 쓰기 귀찮아요.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모든 방향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냥 확산되기 때문에. 네, 확산 적으시면 됩니다. 정답 적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력 따지기, 그 다음에 만점 따지기, 허수영 따지기는 숙제입니다. 안 됩니다. 숙제고요. 그 다음에 2강 한번 봅시다. 2강 페이지 18페이지 물질 세 가지 상태 한번 보자. 이것도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자, 여기 한번 보자. 물질 세 가지 상태. 자, 물질 세 가지 상태인데, 자, 책을 보자. 물질 세 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 나눌 수가 있죠. 자, 먼저 고체 한번 보자. 자, 고체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책 한번 봅니다. 책. 자, 고체를 보게 되면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해요. 그 다음에 흐르지 않고 단단하고요. 압축되지 않고 얼음, 나무, 돌, 흙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거의 압축되지 않아. 압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물, 식초, 기름을 줄 수가 있고, 기체는 모양도 바뀌고 부피도 바뀌어요.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모양이 없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압축이 잘 돼요. 압축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야. 부피가 변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부피가 바뀌어?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부피가 바뀐 거죠. 압축이 잘 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체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 한번 봐봐요. 입자 배열 한번 보자. 자, 고체 한번 보자. 고체에서 고체 입자 모형이 있죠? 모형이 있고 입자 운동 봅니다. 제전에서 뭐 한다? 진동 운동한다. 그다음에 액체 한번 봐봐. 액체 입자 운동. 비교적
활발하다. 기체는 매우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좀 표시해 두자. 자, 고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진동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액체는 여기다 옆에다 쓰세요. 옆에다가 비교적 활발하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다가 세 가지 운동 쓰세요. 영진, 회전, 진동.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도 역시 매우 활발하다 돼 있죠? 매우 활발하다 옆에 쓰세요. 경진, 회전, 진동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체는 입자의 별이 규칙적이죠? 액체와 기체는 불규칙하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거리 한번 보자. 고체는 뭐야? 매우 가깝죠? 자, 매우 가깝다고 하는 것을 그 옆에다 씁니다. 부피가 어떻다? 매우 작다. 입자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부피가 매우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피가 매우 작다. 자,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깝죠? 역시 마찬가지로 부피가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는 부피가 매우 크다는 뜻이겠죠. 입자의 거리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개념 하나 더 배워야 되는데, 자, 밀도라는 개념을 잡아봅니다. 밀도. 자, 밀도라는 개념 한번 배워보자.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내 왼쪽 손에 솜이 있어요. 솜이 어떤 건지 알죠? 솜이 있고요. 오른쪽 손에는 쇠가 있어요. 어느 게 무거울까? 진짜? 거짓말 시키지 말고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기는 솜이 있고 여기는 쇠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무거울까? 너는 어느 게 더 무거울까? 질문을 못 들었어요. 예, 딴 데 가면 질문 못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딴 데나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집 와서 뭐 먹지? 라면 먹을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확 질문했네요. 주하? 네. 자, 여기 왼쪽에 솜이 있어요. 여기 쇠가 있어. 어느 게 더 무거울까? 쇠가 더 무거워요? 거짓말 시키지 마십시오. 딴 친구 물어봅시다. 다인이,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썸이요. 솜이요? 솜이 더 무겁다고요? 네. 똑같아. 내가 당황했어요. 그렇죠? 내가 당황했습니다. 자, 쇠하고 솜이 있는데 어느 게 무겁냐라고 하는 것은 솜이 얼마나 많이 있고 쇠가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솜은 이렇게 많이 있고 쇠가 이만큼밖에 없으면 솜이 더 무겁잖아. 그러면 후진이 그러겠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같은 양 비교해야죠. 라고 말을 하겠지. 그 같은 양을 가져온 다음에 무게를 잰 거. 이걸 바로 뭐라 불러? 밀도라고 불러. 밀도.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똑같을 때 그것들의 질량을 바로 밀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량 질량이야. 요 부피는 밀리리터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그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밀도의 단위가 그람 퍼 밀리리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의 밀도가 2g per 밀리리터다 라고 한다면 이거 뭔 뜻이냐면 요 A라는 물질의 부피가 1ml일 때 질량이 몇 g이라는 얘기야? 2g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만약 10g 있다면 부피는 얼마나 있을까? 부피는? 그렇죠. 5ml. 얘가 만약에 부피가 20ml라면 질량이 얼마 있을까? 40g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ml일 때 질량이 2g이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밀도야. 만약에 B가 있어. 자, B가 있는데 B는 0.5g per 밀리리터야. 그럼 얘는 뭐 뜻이야? 얘 부피가 1ml일 때 질량이 몇 g라는 얘기야? 0.5g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부피가 만약에 10ml라면 질량이 5g이겠지. 만약에 20ml라면 얼마 될까? 10g이 될 거야.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똑같이 했을 때 질량을 비교한 것을 우리 바로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쇠하고 솜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워? 라고 물어봤을 때 쇠가 더 무겁죠? 라고 답한 이유가 뭐냐면 솜과 쇠가 똑같은 양만큼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부피만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그 질량을 비교한 거죠. 우리 밀도를 배운 적이 없지만 머릿속에 밀도라는 그런 개념이 벌써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쇠가 더 무거워요 라고 답을 한 겁니다. 물론 솜이 무겁다고 하는 친구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 친구는 벌써 머릿속에 쇠는 이만큼 거고 솜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아마 답을 한 걸로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밀도야. 그러면 자, 고체, 액체, 기체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먼저 입자의 운동을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입자의 운동을 비교하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어떤 게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할까? 기체가 활발하겠죠.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입자의 운동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부피를 한번 재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자가 가정했을 때, 똑같은 입자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될까? 부피도 역시 기체, 액체, 고체 순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요. 왜 표시를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밀도 한번 보자. 밀도. 자, 밀도 비교하면 누가 제일 클까? 고체. 고체 제일 크겠죠? 고체가 제일 큽니다. 고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이겠죠. 이거 어떻게 표시합니다. 자, 얘가 표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다 여기에 맞아.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존재해. 뭘까? 딱 한 가지 예외가 존재해. 물입니다. 물은 달라요. 물은. 우리가 한번 보자. 우리가 여기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담아놨다 치자. 물을 담아뒀어요. 그 다음에 얼렸어.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이 어떻게 될까? 계절. 볼록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물을 얼리게 되면 부피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죠. 그러니까 터져버린단 말이야. 컵이 있죠. 컵 깨지거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 부피를 비교했을 때 이 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물이 얼음보다 부피가 더 커요.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보다 부피가 더 크단 말이야. 근데 물은 반대야. 물을 보면 물은 부피를 비교하면 기체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중에서 어떤 게 부피가 더 클까? 고체가 부피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액체가 부피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물을 얼리면 부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스톱파이프가 얼마 어떻게 될까? 터져버리죠. 그렇죠? 물만 이렇게 돼요. 물만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물 입자가 이렇게 있다 치자. 물 입자가 있으면 물들이 액체 상태에서는 순위 상태에서는 이게 막 비치듯이 막 움직이다가 액체되면 여기 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인데 고체가 되면 딱 고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고정될 때 물과 물 사이에 최대한 빈 공간을 많이 만들고서 물 입자가 탁 멈춰요. 이 물과 물 사이에 빈 공간이 만들어져요. 육각형 모양으로 빈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딱 물 입자가 고정되니까 전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더 커져버리겠지. 그렇죠? 그래서 얼음에 비해서는 물이 부피가 더 작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를 비교하면 물의 밀도를 비교하면 어떤 게 밀도가 가장 클까? 액체가 제일 큽니다. 액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고체고 기체가 밀도가 제일 작아요. 똑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작다면 똑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작다는 얘기는 분모가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얼음보다 밀도가 더 커요. 그래서 얼음이 물 속에 가라앉나 물 위에 뜨나? 물에 뜨죠. 왜 그러냐면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만약에 물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 우리 생명체로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무자고한 것이 다른 일반적인 물질과 비슷하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면 물이 얼 때 물 위에서 올까 물 속에서 올까? 물 속에서 올겠지? 그럼 지구에
여러 번의 빙하기가 지나가는데 그 빙하기 때 물속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버리겠죠. 그럼 생명체 존재할 수 없겠죠. 우리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들은 거의 대부분 물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해양 생물이 첫 스타트입니다. 근데 해양 생물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여러 번의 빙하기 거치면서 물이 얼었다 치자. 그럼 물 속에 있는 생물체 어떻게 될까? 다 얼어 죽어버리겠죠. 그럼 생명체 존재할 수 없겠지. 참 다행스럽게도 얼음은 물 위에 뜹니다. 물만 그래요. 물만. 특이하게. 그러니까 요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 봅시다. 자, 책에 보면 물질 상태 딱 이제 배우고 있고요. 물질 상태 변화 보자. 자, 물질 상태 변화인데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하자. 요거 지워도 될까요? 네. 아, 요거 지울까요? 요거 지울게요. 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거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거랑 왜 밀도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요거. 아, 요거는 오로지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 이거는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을 제외한 나머지다 이래요. 근데 물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물이 요게 얼음이고요. 요거는 물이죠. 요것도 물이고 요것도 얼음이죠. 오케이? 저 선생님, 예. 지금 섬이 1kg가 무엇도 생각하세요? 셀 1kg가 무엇도 생각하세요? 예? 섬 1kg가 무엇도 생각하세요? 셀 1kg가 무엇도 똑같죠? 아, 아까 나한테 단 걸 복사하기 위해서 건이가 나한테 안 통했습니다. 그렇죠? 실제 방어해냈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에 자, 18페이지에 물질 상태 변화 한번 가보자.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가 막 바뀐단 말이야.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자. 여기 고체가 있고요. 여기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서로 왔다리 갔다리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외우는 게 좀 어려워. 이름을. 자, 여기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네요. 자, 물질 상태 변화 명칭 한번 보자. 먼저 고체가 액체로 됐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은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 고체가 액체로 됐어. 이 현상을 융해라고 해요. 융해. 선생님, 용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용해라고 그러면 약간 좀 어떡해요? 용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물에다가 설탕을 녹인 거야. 이게 바로 용해야. 얘는 뭐야? 융해. 융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됐어요. 이런 현상 우리 뭐라고 그러지? 기화라고 해요. 기화, 아까 배웠었죠? 기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고체가 또 기체로 바뀌었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럴까? 승화라고 그래요. 승화라고 그러고, 그럼 반대로 또 가보자. 기체가 액체로 됐어요. 이거 뭐라고 그럴까? 액화라고 그러죠. 액화 또는 음결이라도 불러요. 액화.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됐어요. 음고라고 그래요. 음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됐어요. 승화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알 거고요. 자,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금 파란색과 뭔가 빨간색으로 뭔가 두 가지 구분한 것 같아. 그치?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점, 어떤 차이를 가지고서 내가 이 두 가지 색깔을 구분했을까? 가열할 때랑 그렇죠. 봐봐. 지금 파란 걸 보면 전부 다 가열할 때야. 얼음을 가열했어요. 물이 됐어요. 물을 가열했어요. 순기가 됐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 빨간색은 뭐야? 내가식인 거죠. 기체가 있는데 온도를 낮추게 되면 액체가 되고요. 또 내가식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음고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잘 보면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있으려면 거기서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해야 돼. 그렇지? 에너지가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어떤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크지? 물질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어떤 상태의 에너지가 가장 큰 상태야? 기체 제일 커요. 그래서 함으로 좀 쓰겠습니다. 얘는 에너지가 제일 크고요.
얘는 에너지가 중간이고요. 얘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구간이야. 그치? 맞죠? 그러면 책은 안 나오는데 한번 보자.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야 돼. 그럼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가 남아. 다시 한번. 부족해요.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부족하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야? 가열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여기다가 에너지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넣어주고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이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곳이라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다시 밖으로 빠져버리겠죠. 에너지가 빠지고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버리겠죠. 이렇게. 그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가게 될 때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될 거 아니야. 밖으로 뿜어낼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발열반이라고 해요. 발열반이라고 해요. 발열반. 그래서 흡열반이 진행될 때는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요. 주변 열을 흡수해서 흡열반이 진행되는 거고요. 발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주변으로 열을 밖으로 내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같은데 이렇게 흡열 반응이 진행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맞아요. 이때는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열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 특징인데 예를 들어보자. 여기 호진이의 손등이 있어요. 자, 손등에다가 알코올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호흡 불었어. 그럼 알코올 어떻게 될까? 증발하겠지. 증발한다는 얘기는 액체가 뭘로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거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지. 흡열 반응이 되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러니까 손등이 어때? 시원함을 느낀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더운 여름처럼 되게 더울 때 마당에다 물을 막 뿌려요. 그러면 시원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 마당에 있는 물이 증발하지. 증발하는 것은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주변이 시원함을 느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 또 그림 시력을 또 보여주겠습니다. 내 그림 시력을 부러워하는 거죠. 똥이 집인가? 이걸로. 자, 이거 뭐야? 이걸로. 이거 봐봐. 내 그림 뒤에 쓴단 말이야. 이글루란 말이야. 이글루가 있고요. 예술을 줄 알고 있어요. 자, 이글루가 있는데 여기 이글루 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날씨가 되게 춥대. 날씨가 되게 춥대. 그럼 이 사람이 뭐 할까? 여기다 막 저기 캠프파이어 하듯이 여기다 물을 뿌릴까? 이 집이 없죠. 벽에다가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어떻게 될까? 얼겠지. 그럼 물이 얼음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글루 안이 어떻게 될까? 따뜻해지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물질이 마음대로 상태가 바뀔 수가 있고 상태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가 투입돼요. 그것에 의해서 주변의 온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혹시 그 한여름에 말이야 비 오기 직전에는 날씨가 날씨가 시원해요, 날씨가 더워요. 더워요. 비 오기 전에 엄청 덥지. 왜 그러냐면 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뭉치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뭉치는 거야. 비가 오기 전에. 기체가 수증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액체로 바뀌는 이제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발열 반응이지. 온도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비 오기 전에는 아주 극심한 더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 수입하고 그것에 의해서 주변의 온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요거 우리 승화가 있는데 요 승화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 고체가 기체가 되는 대표적인 승화의 예는 뭐가 있을까? 드라이 아이스. 우리가 베스킨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그러면 그 알바생이 묻죠. 집까지 가는데 몇 시간 몇 분 걸리세요? 그러면 10분 걸려요. 그러면 드라이아이스 꺼내서 준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드라이아이스가 마치 얼음처럼 보이는데
던져놓으면 드라이때 녹아서 액체로 바뀌나? 아니면 그냥 슉 날라가 버리죠. 바로 뭐라 불러? 승화라 그래. 승화. 그러면 드라이아이스를 꺼내놓으면 주변에 하얀색 연기가 막 나요. 그 흰색 연기가 뭘까? 기체. 그 기체야. 무슨 기체일까?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얼린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얼린 건데 하얀색 김이 막 올라오잖아. 그 김이 우리 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산화탄소 기체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아니고요. 이산화탄소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흰 연기처럼 올라온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 아이스에서 이 드라이 아이스가 너무 온도가 낮단 말이야. 온도가 낮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수증기 어떻게 되는 거야? 수증기 기체가 뭘 바뀌는 거야? 액체로 바뀌는 거야. 수증기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물 입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김 있죠? 김은 액체예요. 그러니까 걔가 공중에 있는 수증기는 기체인데 공중에 수증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순간적으로 액체로 바뀌어요. 물방울 바뀌어요. 그건 다시 올라가면 어떨까? 다시 기체로 바뀌는 거죠. 그 액체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 하얀색 김으로 보일 때 그것은 수증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야, 물. CO2 눈에 보이지 않아. 마셔도 돼요? 응? 마셔도 돼요? 김이 액체라고요? 예, 날아다니는데? 예. 그럼 액체. 구름도 액체예요? 액체를 볼 수 있어.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체는. 그러니까 물방울입니다. 작은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름 어, 액체. 액체입니다. 작은 물방울이에요. 기체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기체는 절대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물 표면에서 김이 올라오죠. 그 김은 뭐야? 액체야. 액체 안에 왜 떠다녀? 너무 입자가 작으니까 작은 물방울인 거죠. 그래서 마치 기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가 액체입니다. 이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면 어떤 느낌이 들어? 따가워요. 그 따갑죠. 그래서 이 드라이 아이스의 온도는 한 영하 한 70도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액체 질소라고 있어요.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한 200도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200도 정도 돼요. 근데 주로 어디다 많이 쓰냐면 뭔가를 빠른 속도로 얼릴 때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나는 이제 학교 갈 때 이런 걸 해봤어요. 냉동 인간을 만들지 못하고 냉동 파리를 만들어봤어요. 파리를 잡아다가 액체 질소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딱 얼어버려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꺼냈어요. 꺼낸 다음에 다시 가만히 두니까 다시 살아서 움직여요. 냉동 인간도 된다는 건가? 이론적으로 냉동 인간이 가능한데 파리는 냉동 파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1년 정도 인형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럴까? 사람은 파리에 비해서 몸에 뭐가 대단히 많아요. 세포가 대단히 많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소무제에서 가장 많은 물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 몸에 60에서 70%가 물인데 물은 얼리면 부피가 어떻게 돼? 터지겠다. 뭐야? 내가 이거구나. 깜짝 놀랐네. 물이죠, 물. 물을 보면 액체가 고체 얼음 바뀌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60에서 70%가 물인데 이게 물이 얼어버리게 되면 세포 속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얼면 세포가 팽창해서 세포가 터져버려요. 세포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사람 냉동인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다 생각할게요. 근데 파리는 사람에 비해서 물의 함량이 어때요? 대단히 적죠. 그래서 얼리더라도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 사람 중에 보면 냉동인간이 있다 그러는데 냉동인간이 있어요. 한 400명 정도 하는 냉동인간으로 보관되는데 사람을 냉동시킬 때 그냥 냉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빠른 속도로 우리 몸의 액체, 즉 혈액을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로 쭉 빼요. 뺀 다음에 다 걸려요. 방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얼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시 깨울 수 있어요? 현대 과학의 힘으로는 아직까지는 깨우는 방법이 그러면 그냥 냉동인간도 깨우는 거네요. 네, 아니요. 죽는 거네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이제 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거죠. 예,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냉동인간은 현재 보관되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월트 디즈니
예. 그 사람이 암에 걸렸죠. 그래서 암에 걸려서 그 당시에 이제 치료를 못하니까 냉동인간으로 현재 보관 중입니다. 냉동인간으로. 월드 죽죠. 아기가 혈액 개빨리가 그래서 빼가지고 지금 예, 다른 것까지는 가능한데 냉동인간으로 보관돼 있는데 그렇구나. 아직까지 그 사람을 깨우게끔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그 사람을 깨울 수 있으면 암을 치료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깨울 수 있으면 깨우겠죠. 아직까지 냉동인간을 만들었지만 아직 깨우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이론적으로 냉동인간을 만들 수 없어요. 그 마이너스 200도 그 액체 질소가 어느 정도냐면 그 장미꽃 있죠. 장미꽃을 액체에 넣어요. 그 다음에 꺼내서 팍 집어 던져요. 그 꽃이 어떻게 될까? 이게 깨져져, 부서져 버려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얼어버리죠. 치면 어떻게 될까? 깨져버리죠. 손이요? 손이 깨져버리죠.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액체 질소가 한 방울 탁 튀어서 피부에 닿지. 그러면 피부에 닿는 순간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엄청 따가워. 뜨겁게 뜨거운 걸 느껴요. 너무 차갑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 뜨거운 걸 느껴요. 그래서 딱 닿을 때 소리가 아 뜨거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뜨거운 거 데웠을 때 물집이 생긴 것처럼 하얀색 물집이 생겨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장갑하고 목을 끼고 앞치마하고서 조심스럽게 다녀야 돼요. 액체 질소는 이제 TV에서 보면 주로 세포 같은 거 보관할 때 액체 질소에다가 이렇게 보관합니다. 액체 질소를 포장 통에 액체 질소가 담겨 있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끓고 있는 물 같아요. 그걸 막 끓어요. 그게 이제 그 실제로 뜨거워서 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온으로 다시 오픈되니까 액체 질소가 기체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물 끓는 것처럼 손을 담그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네. 거기다 이제 세포 같은 거, 그다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저장하죠. 완벽한 저장이죠. 그래서 간단한 테이프 같은 거는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냥 그 상태에서 딱 고정돼 버려요. 죽은 게 아니에요. 딱 고정돼 버려요. 딱 멈춰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꺼내서 다시 녹이면 다시 또 살아나요. 녹이는 과정이 더. 그냥 체온내에서 녹여요. 그냥 잡고서 가만히 녹으니까 거기 그냥 세포를 그 자체로 넣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이렇게 튜브가 있어요. 튜브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습니다. 세포를 집어넣은 다음에 얼리죠. 얼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꺼내요. 꺼낸 다음에 이걸 잘 쥐고서 체온으로 잘 녹이면 다시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포는 액체 질소 속에서 보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조그만 물의 함량이 사람보다 좀 적은 초파리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과학자 되어서 정말 액체 질소에다가 한번 손을 넣어보지 마시고 초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과자 같은 거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네? 바나나 키 같은 거 있죠? 바나나 키 같은 거 집어넣어서 빼요. 냉동. 네, 먹죠? 그럼 누구나가 다 공룡처럼 바뀌어요. 네? 코에서 김이 막 나와요. 먹어도 되겠네? 네? 먹어도 되겠네? 먹어도 돼요. 얘가 액체 질소 남아있지 않고 꺼내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어떨까요? 엄청 차갑겠죠? 엄청 차가게 먹으면 코에서 김이 탁 나. 해보셨어요? 예. 네. 그래서 마치 공룡처럼 이렇게. 한번 유튜버 나 찾아봐요. 액체 질소 과자 이렇게 한번 쳐봐요. 왜 우리는 못하나요? 예? 그러니까요. 액체 질소가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기 과학. 그럼 여기 아, 비싸고 거금에 들어서. 액체 질소는 너무 위험합니다. 액체 질소는 연구소라든가 실험실에만 존재해요. 그럼 선생님은 어디서? 나 학교에서 했죠. 내 학교에서 했다고 학교에서.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학교 연구실에서 액체 질소 사용합니다. 여기도 뭐 연구실 대학교 연구실이요? 네, 제가 대학교. 전공했던 분야는 세포 배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봤을 거예요. 이렇게 유리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서 사람 손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봤죠? 뉴스에서. 그게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막 암세포 기르고 막 이거 한 게 제가 했던 일이었었는데 그때 액체 질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포 열심히 연구하다가 내일 해야지 그러면 세포 그냥 두면 어때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꺼내서 액체 질소 다시 집어넣어서 보관했다가 다시 그러면 또 꺼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는 충분하게 보관이 가능해요. 좀 오랫동안 보관하면 1, 2년도 보관할 수 있어요. 액체질 비싸요? 예? 비싸요? 비쌉니다. 얼마요? 모르겠어요. 타본 적은 없어서 어디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액체 질소 과자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공룡으로 바뀌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채널 나와요? 아니요.
내 책에서는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됐고, 자, 그다음에 양초 한번 보자. 자, 책 페이지, 자, 페이지 18페이지 왼쪽 맨 위에 봐봐. 양초 한번 보자. 양초. 자, 양초를 그렸습니다. 양초. 너무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거 같죠? 제일 좋아요. 예. 지금 그리고 중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색을 보니 오 진짜 양초 같아요. 오 뜨거워 막 이러는데 네? 진짜 사진 봤어. 네? 양초랑 똑같죠? 나 그림 잘 그린다. 내가 그림 얼마나 잘 그리나 한번 보여줄게요. 아니요. 혼자 깜짝 놀랄걸? 뭐 산인가? 선글라스. 뭐지? 안 보여. 저 공룡, 익룡, 어? 말. 그렇죠. 아니. 그런단 말이야. 똑같잖아, 그렇지? 봐봐요. 전문면 곰. 군대. 개구리. 봐, 잘 그리잖아.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네. 이게 뭐냐고요? 네. 아니요. 그 옆에 있는 게 개구리예요? 개구리죠. 네. 잘 그리죠. 자, 양초 한번 보자, 양초. 요 양초가 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물질 상태별로가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착하는 게 아니었어. 뭔가 불에 탈 때는 액체 상태도 못 타요. 그것이 기체 상태로 바뀐 후에 타요. 불에 타는 건 무엇만 탈 수 있다? 기체만 탈 수 있다. 액체는 안 타요. 고치도 안 타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태우잖아. 그러면 이 나무가 탄 게 아니에요. 나무가 탈 수 있는 기체 성분으로 바뀐 다음에 그 기체를 타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양초 태우기에 보면, 처음에는 양초가 고체를 존재해요. 고체 존재하고요. 이것이 녹아요. 녹은 다음에 심지어 타고 올라가서 이게 액체로 바뀌고요. 녹아요. 녹은 다음에 액체로 바뀐 다음에 심 타고 올라가서 이게 기체로 바뀌어서 불에 타요. 불에 타고 기체만 탑니다. 기체는. 고체는 그게 아니에요. 고체는. 그리고 이 녹았던 것이 다시 식으면 뭐가 되는 거야? 촌농이 되어서 다시 고체가 되겠죠. 양초 탄 거 한 번씩 봤죠? 양초 탄 거? 네, 맞아요. 고기는 어떻게 타요? 고기? 고기를 태워요? 태운 적 있는데. 고기는 왜 태웁니까? 유대장들은 실수로 태운 적 있는데. 비싼 고기. 고기가 타는 거 요거 좀 달라요. 고기가 타는 것은 고기 안에 있는 성분 중에서 그러니까 고기가 탄소, 수소, 산소라는 성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열을 너무 가하게 되면 수소와 탄소 성분이 그냥 밖으로 빠져버려요. 그럼 뭐만 남지? 탄소만 남지. 그 탄소가 바로 뭐야? 우리가 보는 시커멓게 수시로. 그래서 고기 태우게 되면 시커멓게 타잖아. 그렇지? 그런 이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요거랑 좀 타는 고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오늘 고기를 태운다고? 왜 불 태워? 아까운 고기를? 아니 예전에 이 유튜브 한 편 보고 해야지 하는데 계속 돌려버려가지고 시간 놓쳐가지고. 그래도 저기 어떤 고기 제일 좋아해요? 그냥 삼겹살. 그 뒤에는 어떤 고기 좋아해요? 삼겹살. 어떤 고기 좋아해요? 삼겹살 어디 삼겹살? 나도 선녀. 예? 그래 너는? 한우. 오, 럭셔리한데 한우꽃 등심. 어떤 고기 좋아해요? 저 소고기요. 소고기. 어떤 고기 좋아해요? 갈비살이요. 오, 혹시 어떤 고기? 소고기 어떤 고기? 고기 안 좋아하고. 뭐야? 치맛살. 오, 약간 럭셔리하네. 시간 이제 이게 12시 10분에 끝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저기 중간 끝나는 중간 타이밍. 잠깐만요. 몇 분에 끝나는 다 시간 좀 한번 볼게요. 12시 10분 맞아요. 12시 10분에 끝나는 거 맞죠? 네. 예, 그럼 지금 맞나요? 지금 끝나는 거 맞죠? 예.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 별로 공개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뽀로로 고기 제일 좋아해요. 네? 뽀로로 고기 제일 좋아해요. 공신하게 아메리카노 자, 먹고 싶죠?